이상 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에서 편집과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필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기적으로 방송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글감이 쌓이면은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에 녹음할 때 좀 여러 개가 동시에 녹음이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편집할 수 있는 그 방송분이 좀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날짜를 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꺼번에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저것 정비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작가진을 좀 모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첫 작가, 저희 윤 작가님, 방 기자님이 두 작가분 외에 처음 지금 섭외한 게스트로 계속 활약해 주셨었는데요. 웹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채씨님 한번 웹툰 리뷰 작가라는 이름으로 걸고 방송을 좀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점점 전성기적 몸을 찾고 있는 방 기자입니다. 몸이요? 네, 네, 운동 운동 엄청 하고 진짜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운동하고 지금. 살짝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네, 부럽습니다.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네,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네, 누워서 방송하고 있는 서 대표입니다. 태피디한테 엄청 디스 당했어요. 요즘 방송에 메가리가 없다고. 네. 링거를 꽂아야겠다. 근데 앞으로도 메가리는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저 눕방이 비유가 아니고 진짜 누워 있습니다. 네, 윤 작가님 나오시고요. 요즘 간이 이제 맛이 갔는지 막걸리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윤 작가입니다. 헐. 어떻게 그게 근데 피로도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찌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된 지 2년이 됐는데 아무튼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며. 네, 다음 아까 소개시켜드린 저희 영입 작가, 네, 웹툰 리뷰 작가 채씨님. 항상 인사는 했지만 정식으로 장가로 인사를 드리는 채씨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거. 와. 네, 이제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네, 네, 방구. 네, 지금 반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제가. 네, 여러분께 방송 들어봐 주시는 분들, 여태껏 한 26, 7편 정도 올라갔던 그 방송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아직도 싶으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꼭 반드시 그러니까 문학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이 게임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영화로도 될 수 있고, 드라마, 소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웹툰까지. 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좀 있어요. 저희가 아직은 마련해 놓지는 않았는데, 좀 저희가 홍보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각 대학교 문창과나 문예창작과나 여기저기 작가의 꿈이나 좀 아니면 취미로 좀, 글 쓰는데 취미가 있으신 분들 좀 모셔서 함께 꼭 이런 식으로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그런 공간 안에서 같이 글을 나누고 서로 또 평가해주고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공작소를 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첫 시도입니다. 그러면은 좀 살짝 어떤 식으로 일단 제목은 채씨의 웹툰 리뷰죠. 큰 제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방향을 한번 좀 살짝 설명해 주시고 들어갈게요. 일단 방송은 한 15분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주에 한 번 격주로 짧게 나갈 예정이고,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한 주는 이제 주로 완결된 걸로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인기가 그러니까 다소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와,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웹툰 추천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간단한 줄거리 소개하고 그 웹툰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주제로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할 생각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주가 되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하신 것 같긴 한데, 긴장 좀 푸셔도 되시고요. 뭐 하면서 이제 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상공작소 안에서도 뭔가 확장성을 좀 나름 저희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들어갈게요, 빨리. 네. 자, 오늘 이제 웹툰 리뷰 첫 번째입니다. 그분 활장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제시의 웹툰 리뷰. 펫다이어리. 네, 이번에 하는 첫 번째 리뷰는 펫 다이어리라는 네이버 웹툰의 작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이게 제가 처음으로 봤던 웹툰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네, 첫 네, 인생의 첫 웹툰인데 의미가 있네요. 이거를 시작으로 근 10년을 웹툰을 봤는데요. 이게 그래서 좀 옛날 웹툰이에요. 간만에 저도 네네.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봤는데 확실히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좀 연출이나 아니면 그림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유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제가 없이. 네. 예, 잘 몰라서 이게 여쭤보는 건데 웹툰이라는 게 좀 성행되고 한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이 시기쯤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식. 그러니까 지금 네. 옛날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이 잘 안 와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10년 전이라고 하면 07년도 대략 2007년, 6년, 7년 이 정도 시즌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 작품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옛날이군요. 이거 이렇게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 괜찮습니다. 드립 친 거예요. 네. 재밌네요. 이때는 네이버 말고는 웹툰을 인터넷에서 만화를 보는 형식의 이런 웹툰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주로 네이버가 좀 이거의 부흥을 먼저 일으켜서 이게 나머지들도 조금씩 된 거인데 저 부분 저랑 좀 다르게 네, 알고 네, 있어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 만화 속 세상을 접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음이 조금 더 앞서서 웹툰 시장을 제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음으로 알고. 네, 다음이 조금 더 근데 제꼈는데 지금 뭐지 용 작가는데 그 앞에 야후가 아, 그쵸. 라이코스도 야후가 있고. 예, 라이코스와 나이가 확 나오는데 지금 네. 라이코스라고 알고 야후는 계실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근데 강아지가 그거는 이제 라이코스? 예, 라이코스라고 했어요. 네, 강아지 라이코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코스 야후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그 나이 또래에 있었던 이제 진짜 몰라? 네. 라이코스? 라이코스 모르겠다. 라이코스가 뭐야? 라이코스라고 예전에 이제 야후 다음 같은 야후는 아시죠? 아니 다음도 아니지 야후는 지금도 있죠, 야구는. 예, 그런 포탈이에요. 포탈 사이트로 이제 라이코스 한미를 알타비스타 망했죠. 파란 네. 엠파스의 글씨. 아니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다른 게 라이코스랑 야후랑은 나머지 애들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성격이 아무튼간 아무튼간 좀 이렇게 웹툰의 기원이 네이버는 아니라는 거죠. 그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마라세 수상이 아무래도 가장 시초를 열었던 왜냐면 게 강풀이 네, 강풀이 다음으로 떴어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해서. 근데 그 시기가 2003년도 4년도예요. 생각보다 빨리 됐구나.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정말 집약해서 이거 하나의 중심 사업으로 해서 네. 키운 거는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가 작정하고 키웠죠. 네이버가 이거를 엄청 밀어줬죠. 네. 그리고 마음의 작정하고 소리라는 그 조석의 조석이 마음의 소리. 문을 활짝 열었죠, 정말. 그러네. 그리고 그때 그 그 시- 예. 무도도 한창 뜰 시절,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웹툰은 무도와 마음의 소리예요. 그 두 개가 비슷한 시기가 그때쯤에 한창 유행해서 마음의 소리에서 치는 그런 드립들이 무도에 나오고 무도에서 하는 게 막 서로가 약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은 거의 완전 고정화돼 있는 단어인 엄친아. 그것도 이제 엄마 친구 아들. 그것도 이제 골방항상곡에서 원래 나온 거였죠. 맞아요. 네. 네이버 웹툰 중에. 그러네. 한창 네. 전성기 때는 네. 그렇게 사회 그런 저거를 선도했네요. 네. 문화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IQ 점프하고 챔프로 보던 만화책의 시장, 그러니까 그런 출판사 시장이 사양 산업으로 들어서면서 남아있던 작가들이 많았죠. 만화 작가들이. 그 작가들이 웹툰으로 넘어오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습득한 게 이제 강풀이에요. 그래서 강풀의 이제 뭐 순정 만화, 아파트, 이제 뭐 미스테리 심리 그런 물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뜬 게 이제 네이버가 그 플랫폼을 빨리 잡았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끊어먹었네요. 저희 아재들이. 네. 네,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확실히 어렸을 때라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때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왜냐면 그때 네이버가 한창 네네네. 애들이 많이 쓰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처음 접하신 펫 다이어리라는 웹툰. 작가 소개와 간략한 줄거리. 펫 다이어리라고 이제 요한이라는 작가가 그 스토리를 맡고 이제 김혜진이라는 작가가 그림을 맡았는데 김혜진이라는 분은 최근에도 소녀 더 와일즈라고 네.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데 제나라고 써 있어요. 이분이 이때는 김혜진이라고 썼는데 거기 그 이제 후기 같은데 보면은 젠이라고 해요 자기를. 그래서 젠이 제나로 바뀌어서 이게 최근에 끝났어요. 소녀 더 와일즈는. 그래서 이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요한이라는 분도 이거 말고 다른 작품으로는 19, 21라는 되게 약간 단편으로 해서 끝낸 것도 있고 좀 간략하게 이 얘기가 그래서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네, 간략하게 편집될 네. 겁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인데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항상 이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한 마리의 동물은 꼭 키워야지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생긴 약간 동물과 함께하는 고등학교라는 게 이 학교의 이게 주제예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 4명, 남자 2, 여자 2 해가지고 이제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많이 나와요. 주 캐릭터들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보다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이런 강아지나 되게 동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강아지, 햄스터, 고양이, 토끼. 이때는 근데 토끼도 그렇게 막 활발하게 토끼가 애완동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지가 않을 때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 작가님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쓰셨다라는 느낌이 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상 게 있어요. 이런 애완동물도 있다를 뭔가 보여주었던 이런 애완동물도 있고 또 그런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감 또 그런 약간 남들이 잘 흔히 키우지 않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나름의 고충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는 되게 좀 깊게 얘기를 생각보다 하는 웹툰이에요. 네. 뭐 어느 정도 줄거리였고요. 그 길이 네. 요 작품은 전체 뭐 편이라고 하나요? 화라고 하나요? 뭐 어떤 화라고 식으로 하나요? 하는데 이거는 한 10년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까지도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시즌 완결이 됐어. 완결이 시즌 2도 됐어. 완결됐어요? 시즌 2도 완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시즌 2는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4, 50화 정도 있고 시즌 1에 보통 연재는 주 단위로 네, 주 단위로 하는데 이건. 네. 웹툰 속 이야기. 줄거리는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 정도 길이의 작품이고 이런 네. 줄거리였습니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웹툰들을 다들 잘 안 보신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 뭐 그냥 주제 중에서 하나 따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경험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는 되게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항상 저는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털 날린다고. 뭐 이런 거도 괜찮고 네, 뭔가 생각이 일반적인 나시면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저는 한 동물은 3번 정도 키워본 것 같아요. 하나는 햄스터였고, 네, 햄스터를 키워봤고, 그 다음에 미니핀을 키워봤고, 그리고 알래스카 말라뮤트를 2마리 키워봤어요. 와우. 알래스카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융자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스키 이미지가 알래스카 말라뮤트죠. 오케이. 네. 있잖아요, 알라뮤트는 그러니까 썰매개. 허스키는 약간 진돗개 같은 느낌이 강하고 말라뮤트는 정말 늑대개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스키를 말라뮤트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 종이고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베리안 허스키 아닌가 하는 거는 대부분 알래스카 말라뮤트죠. 우와. 네. 저는 키워본 게
뭐라 거북이? 어. 뭐라고 하지? 그 꽃 조그만한 거? 네네네. 그래 그 시대 항상 유행이었어. 그 요만한 집 같은 거, 그 집 같은 거 해가지고. 자라도 아니고 그 뭐라 그래? 뭐 아무튼. 예, 그 조그만한 거죠. 항상 이렇게 팔 같은데 뻘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 이만하게 커질 때까지 잘 키우고 그러는데 전 항상 거북이 십장생 아닌가요? 거기 네 십장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오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키우면은? 그 조그만한 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북이도 생각보다 예민해서 금방 죽어요. 그 진짜 금방 물 죽어요. 잘- 진짜요? 네. 물 거북이 좀 안 키워- 갈아주고 이러면은 키워본 금세 적 이렇게 있어. 둥둥 진짜 떠 금방 있어서 음. 몇 마리 묻어주고 다신 키우지 방생이, 않았습니다. 뭐 자라 거북이라는데 저도 그래서 아, 그냥 방생했어요. 동생들이 사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나서 은근히 많이 키웠는데 진짜 은근히 많이 키웠는데 되게 많이 또 죽였구나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지구를 위해서. 저도 지금 여기서 말한 거의 다 키워봤어요. 네. 거북이, 지금 나왔고. 햄스터. 그러니까요. 저는 이구아나도 키워봤고요. 아. 이게 보통 경로가 항상 이래요. 주워오고. 이구아나를요? 그거는 제가 과외할 때 관선생님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치가 힘드니까 누가 데리고 갈래? 근데 제가 덜컥 데리고 간 거예요. 먹이랑 톱밥이랑 집까지 다 한꺼번에 해서. 근데 정말 조용해요, 이구아나는. 냄새도 안 나고요. 뭐 먹어요? 움직임도 거의 없어요, 사실. 그 톱밥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색이 알록달록한 그 전용 먹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좀 몇 번 뿌려주면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렇게 입만 움직여, 이렇게 입만 조금 움직이고. 진짜 많아. 장수풍뎅이도 키워보고. 되게 많이 키우고.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 다 죽었어요. 여태까지 키웠던 모든 애들이 금붕어도 거북이도 키워보고 햄스터는 안 죽었는데 유치원에 보내고 이구아나는 죽고 장수풍뎅이도 죽고 그리고 좀 아스트랄하게 죽었어요. 애들이 다 좀 평범한 경우로 죽은 애들이 없어서 듣고 싶지 않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동물을 키운다라는 게 확실히, 어릴 때는 귀엽고 좋으니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끝까지 키우는 게 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말. 책임진다는 게 진짜 어렵죠. 그 동물은. 요즘 보면은,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페이스북에 좀 가끔 보이는 거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을 주로 그러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만화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고양이를 그 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좋지는 않죠. 이거는 뭐 여담인데 길고양이들이 대부분 되게 뚱뚱해요. 네, 뚱뚱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뭐 많이 주워 먹어서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수분 같은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몸이 부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먹는 걸 먹으면 네, 그쵸, 염분이 예. 많아서 염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수분 같은 걸 잘 섭취해갖고 같이 좀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 보면서 쟤는 뭘 먹었길래 저렇게 뚱뚱하지? 저는 맨날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 같은 거 쉽게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 자라를 몇 번이나 죽여봤기 때문에 그 죽은 개를 묻어줄 때 드는 그 느낌? 그 죽었을 때 부패한 냄새와 그거를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키우는 것 자체가 그 죽음까지 봐야 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웹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또 다른 웹툰도 저는 펫다이어리는 사실 좀 보다가 그게 아직까지 초반에 제 감수성이 하도 10년 전 그러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물 웹툰 중에 그나마 네이버에 재밌게 봤던 거는 내 어린 고양이가 늙은 게 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예, 초작가의 그 웹툰도 약간 그런 내용이죠. 이제 네, 저 일상툰 형식인데 강아지랑 고양이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약간 그런 되게 게 나와요. 잔잔하게 좀 내용이 네, 좀 좀 슬픈 내용이긴 한데 요 지금 펫다이어리 안에서도 뭔가 그런 대주제가 있나요?
그 대주제가 그러니까 동물하고 지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제가 말했던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때 당시에 티컵 강아지라는 게 있었어요. 한창 난리였는데 네네네네.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와요. 티컵 강아지에 대해서. 티컵 강아지가 옛날에 그 컵 안에 들어가는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강아지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는 네네. 원래 항상 크고 자라나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밥을 조금씩밖에 안 주고 그런 거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족 얘기가 같은 거죠.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상업성으로 키워지는 그러니까 상업성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이나 그 개들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애완동물들 종 그걸 유지하려고 사실 전부 근친교배를 해서 나는 사실 돌연변이까지는 그 뭐라고 해요? 아무튼 근친교배를 통해서 네. 그 유전병 같은 게 유전병도 심하고 그 네. 뭐죠? 그 이렇게 코 이렇게 숨도 못 쉰다면서요? 그 개는 퍼그였나 이렇게 네, 그 주름 코가 되게 이렇게 많은 눌려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이 눌려 있는 그 코가 더 눌려 있으면 눌려 있을수록 그 종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서 아, 퍼그가 그래요? 그렇다고 아, 들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데 이러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보통 그런 애들은 오래 못 산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쵸. 종을. 보기 좋으려고. 그래? 잡종이 제일 튼튼하고 좋은 게 믹스가 그쵸. 좋은 믹스가 거야. 잘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아요. 종의 믹스가. 다양성을 네.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냥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인간의 이기심으로 네. 이게 이 시즌엔 안 나오는데 이 펫다이어리 시즌 2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과 혼종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의견이 안 좋은 거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어떤 우수한 그 유전자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목적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동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이때 이 웹툰이 거의 10년 전 웹툰인데도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의견도 항상 많고 아직도 학대하는 사람들은 많고 버려지는 애들은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다양하게 버려지는 것 같아요. 뭐 돌아오죠 우리 네. 동물 네네네. 보호단체가 되겠어 이러다가 네. 네. 자연을 사랑하는 저 이상공 작수입니다. 인상 깊었던 웹툰 속 장면.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티컵 강아지에 대한 주제가 이제 여기 13화쯤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시즌 1 13화요. 네, 시즌 1의 13화에서 이 티컵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가 너네 보기 좋으라고 키우는 게 아니다. 그때 저가 어렸을 때 이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저가 그걸 봤을 때 저도 그 강아지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뭔가 인형 같고 그런데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죠. 생명이고 그 화를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줄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슬프고 또 우리나라에서 과연 언제쯤 이런 게 해결이 될지 완화가 될지 좀 더 동물을 더 사랑하고 하게 될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화였던 것 같아요. 인식을 개선할 수 없으면은 이제 법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은 아마 법으로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네. 한창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게 동물권 그런 것들. 네, 동물권 담론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법적 이제 논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동물권 담론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참 재밌다고. 이거는 그 어떤 학자가 이제 쓴 글인데 누군지 정확히 안 나는데 같이 같은 종인 인간에 대해서도 지금 기아로 굶어 죽고 그런 종한테는 신경 쓰지 않는데 동물들한테는 지나치게 간대하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러니까 함께 같은 종이고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사고하고 물론 동물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물 협회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아프리카 기아라든가 혹은 뭐 무슨 난민들 전쟁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무심하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 내고 그런다고 해서 동물권 남론이 그래서 사실 그런 팽팽한 양쪽의 입장이 서로 너무 입장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더 이상 논의가 거의 진행이 안 돼요. 동물권 담론 자체가. 그것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학계라든가 이제 법 쪽이라든가 남성 쪽이 좀 더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지만 남성들은 사실 그 반려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성들만큼의 애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대부분 그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때 뭐 캣맘 사건으로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가 쑥 가라앉았죠. 캣맘 사건이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애기 주는 거 했다가 이렇게 누가 돌 던져가지고 죽은 네 옥상에서 네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렇게 따지면 길고양이가 생긴 것도 원래 다 버려갖고 생긴 거겠죠? 원래 존재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많은 비둘기들 그러니까 다 88 올림픽 때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때 날려가지고 아니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비둘기 많아졌어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 진짜? 원래 그러니까 비둘기란 종은 있는 거니까 네, 뭐 그 산비둘기 네, 많아요. 비둘기 얘기하니까 왜 이말년 만화 중에 옛날 이말년 시리즈 중에 비둘기가 인간이 되는 시리즈가 하나 있니까 거기 보면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비둘기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비둘기처럼 애완동물이 되는 그런 그게 또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네 낳지 패러디를 않나요? 나왔죠.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 마리텔까지 해서 네 당시에 그런 이말년의 기지는 굉장히 빛났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쓸 거예요. 저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무튼 아무튼 네. 좀 네. 나는 정리를 좀 안 되겠네. 예, 그런 부분이 이상 공작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웹툰 리뷰 첫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지금 녹음이 됐는데 방송은 얼마나 나가게 될지 편집자인 저로서도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어떻게든 정리해서 잘 방송으로 이렇게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이 펫 다이어리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작품일지 그냥 그런 스토리적인 거, 그냥 그 모양만 생각나고 학교라는 그런 배경, 그런 것만 생각나고, 어떤 이야기들이 그려질지는 그냥 에피소드 약간 일상툰식인 건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일상 벌어지는. 그 스토리는 이어지는데 보통 에피소드 하는 형식으로 큰 틀은 스토리지만 이제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모여지면서 구성을 하는 만화가 되겠죠.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동물, 이 소재 자체가 동물이었던 것 자체가, 애완동물이었던 것 자체가 그 작가가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 전제로 해서 나온 작품일 테니까, 그런 내용들이 깔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감들 말씀 좀 나눠보고 끝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동물권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방 기자의 그 호불호부터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 이런 류들이 뭔가 로봇권이나 미쳤나봐.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네, 동물.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네, 저 태피디 말로 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동물권 얘기하면서 로봇인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펫다이어리는 사실 읽어보죠. 저도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웹툰 자체를 저는 좀 편협하게 봐요. 사실은 편협하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골라서. 네 골라서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뭐 다음 쪽이나 네이버 두 쪽만 딱 봐요. 뭐 이제 다른 최근에 많이 나오죠. 뭐 레진, 뭐 투믹스 뭐 워낙 많이 최근에 많더라고 진짜 많은데 딱 두 군데만 보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읽어봤으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표로는 딱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채씨 이제 작가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추 많이 나잖아요. 굳이 그런 말씀 안 하고. 네. 나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웹툰을 보는 스타일이란 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건 네. 저도 그러니까 많이 저는 되게 느낍니다. 그게 깜짝 놀란 게 저는 펫다이어리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네이버 웹툰을 저도 한 10년 넘게 봤거든요. 근데 펫다이어리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작가를 영입하고 또 좀 함께 좀 같이 좀 공간에서 이것저것 글을 나눠보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저희의 방향성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겠다. 네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는 일단 여성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 사실 여성의 관점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굉장히 젊은 피가 영입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처음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확실히 좀
본인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막 산으로도 자주 가고 하긴 했는데 저 괜찮다면은 이제 조금씩 정비를 하면서 저도 뭐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가면서 진행을 한다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제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지 될 텐데 맞아요. 모르겠네요. 네. 처음이니까요. 네. 네네.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소 좀 껄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편집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나눠봤습니다. 웹툰 리뷰.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애호가시기 때문에 웹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작품들도 다양하게 좀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동물 이야기, 동물과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펫 다이어리를 동물과 소개를 함께하자 아닌데.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생각했던 방향이 그러셨어요. 네. 아,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 들어봐주신 또 새로운 시도로 지금 새로운 작가진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게 들어봐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을 좀 알고 계신다, 이런 작가스러운 이런 그런 작가 지망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고 좀 함께해서 저희와 호흡하는 방송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소스 가져와 주신 오늘 코너 진행해 주신 최씨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신 서 대표님, 윤 작가님, 방 기자님 그리고 저는 태피디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혓바닥이 탁해서 그래.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